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위한 입찰이 진행됐지만 이행 보증금을 납부한 기업이 없어서 4차 입찰마저 불발됐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수의 계약을 통한 매각뿐인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입찰을 통해 팔겠다는 계획이 끝내 물거품이 됐습니다. 매각 가격 8천억 원. 앞서 세 차례나 입찰이 무산돼 가격을 2천억 원 더 낮췄고 최소 2개 이상의 기업이 인수 의향서를 내고 예비 실사도 마쳐 이번 4차 입찰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행 보증금 400억 원을 낸 기업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4차 입찰마저 실패하면서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입니다. 알펜시아가 굉장히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알펜시아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도 하고 국내 최대 고원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림픽도 끝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알펜시아에 남은 빚은 7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내야 할 이자가 4천만 원. 알펜시아 공개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남은 길은 수의 계약뿐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즉각 수의 계약을 통한 매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가는 기업, 기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을 추진해서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알펜시아 매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알펜시아를 쪼개 파는 분할 매각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8천억 원의 알펜시아를 통째로 팔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수차례 매각 실패를 되풀이한 만큼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회단체는 엉터리 희망 고문이라며 강원도와 강원도 개발공사를 싸잡아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무능한 최문순 도정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장밋빛 전망이 아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였지만 이제는 강원도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알펜시아. 연이은 매각 실패에 지역 주민은 물론 알펜시아 노동자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 의암호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원인을 찾아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 매뉴얼 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선박 3척이 넘어지며 수문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질 개선과 관광 자원 목적으로 설치한 인공 수초섬이 포구에 떠내려가자 수초섬을 고정하려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 1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 뒤 7개월,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뉴얼 부족을 사고 원인으로 많이 지적했습니다. 호우 경보에 댐 수문까지 연 상황이었는데 물 위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은 이런 작업을 금지하거나 추가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제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와 한수원 의암수력발전소, 경찰과 소방, 군부대 등 여러 기관이 사고와 수습에 연관돼 있지만 이를 통합할 매뉴얼 역시 없었습니다. 현재 매뉴얼은 문서화돼 있고 기관의 어떤 약속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현장에 적용을 위한 훈련이나 그다음에 정보의 공유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춘천시가 발간한 의암호 선박 사고 백서에도 비슷한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매뉴얼,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매뉴얼 등을 바꿔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레고랜드와 사막산 로프웨이가 개장하면 또 다른 수상사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매뉴얼과 안전장비 강화의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의암호 사고와 관련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춘천시가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최선의 대책을 만들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끊겨 있는 물길을 연결해 생태 하천을 만들겠다며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하천이 어쩐 일인지 여전히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공사 전보다도 물의 양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 밑한면에 있는 창리천입니다. 하지만 팻말이 없었다면 하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이곳은 심지어 물길 회복 등 생태하천 복원 공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공사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이렇게 하천에 물은 흐르지 않고 바싹 마른 돌들만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내린 비로 상류 1km 지점에선 상당한 물이 흐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원래도 물이 많던 곳은 아니었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로는 아예 물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들이 보기에. 오히려 물이 더 줄면 줄지. 물이 안 나니까 고기가 올라오지도 못하고 고기가 살질 못하니까. 환경부와 평창군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창리천 일대 11.6km 구간에 100억 원 이상을 들여 하천 복원 공사를 진행했는데 석회암 지반인 이곳에서는 물이 지하로 빠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물길 회복 공사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물이 흐르지 않아 사실상 아무 효과도 없는 셈인데 당시 담당자는 준공시에는 비가 오면 물이 흘렀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준공했을 때도 그렇고요. 이후에 봤을 때도 비가 올 때는 흘렀었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면 물론 안 흐르죠.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평창군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조사한 뒤 하자 보수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여자 컬링 열풍을 일으켰던 팀킴. 지난해 11월 국가대표 타이틀을 얻었지만 소속팀을 구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강릉시청의 컬링부로 입단하게 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팀킴. 영미, 가야지 등의 유행어를 남기며 여자 컬링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스킵 김은정 선수와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선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선수단과 임명섭 코치는 강릉시와 입단 업무 협약을 맺고 강릉시청 컬링부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선수들은 강릉과의 인연이 특별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향한 담금질에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바라보는 목표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목표만 보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릉은 컬링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서 훈련에 집중하기에 최적화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아이스 빙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곳에서 훈련을 한다면 선수들이 무리 없이 훈련에 집중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킴은 동계올림픽 은메달 획득 이후 고난의 길을 겪어왔습니다. 소속팀 지도자의 부당 대우 폭로, 체육계의 내홍 등으로 잇따라 국가대표 자리를 내주는가 하면 경북체육회와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소속팀이 없는 상태로 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년 만에 국가대표 자리를 탈환했고 이번 강릉시청 컬링부 입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강릉시 컬링부 창단으로 동계올림픽 유산 활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학교 빙상 스포츠 교육과 연계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후계자 양성과 빙상 스포츠 활성화를 이끌어 동계 스포츠 메카의 지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빙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또 포스트 코로나 관광을 동계 스포츠의 중심에 두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편 팀킴은 오는 5월쯤 예정된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강릉에서 바로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오는 8일 원주와 강릉, 속초와 삼척 등 도내 4개 의료원에서 시작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도내 4개 의료원 의료진은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의 경우 특수 배송 차량이 의료원까지 백신을 이송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에는 강원대학교 병원 의료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이상 다자녀 학생에게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 사업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가운데 셋째 학생부터 지급되며 2019년 3,591명, 지난해 3,638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원주시가 선제적 검사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지역 제조업 공장 등 159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63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도 진행하며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성읍 묵계리에 들어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인근에 전기차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가 구축됩니다. 횡성구는 오는 2023년까지 314억 원을 들여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전기차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를 건립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튜닝 전기차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구축으로 기술 개발부터 성능 시험, 실증, 시작차 제작, 부품 수급까지 전기차 생산 과정을 원스톱 지원해 생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지역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에 도내 3개 문학관이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33곳의 지역 문학관을 대상으로 상주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내에서는 강릉 김동명 문학관과 춘천 김유정 문학촌, 인제 만해 문학박물관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문학관에는 상주 작가 인건비로 월 220만 원,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문학관 소장 자료 영상 제작비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강원도가 3세기 어종의 대량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해 고성군 대진 연안에서 확보한 암컷 3세기에서 산란한 수정란으로 대량 인공 부화에 성공해 올해 현재 3cm 크기의 치어 10,000마리를 사육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쏨뱅이 목에 속하는 삼색이는 강원도에서 삼숙이라고 불리며 지난해 국내 생산량은 370톤으로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농축수산물 등 생활 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1% 올랐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6으로 1년 전 106.54보다 1%가량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공업제품은 1.2% 하락한 반면 농축수산물은 1년 전에 비해 16% 급등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파가 151.3% 상승한 것을 비롯해 돼지고기는 18.9%, 사과가 38.8% 인상되는 등 신선식품의 가격이 소비자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터 양성 사업을 지원합니다. 오는 17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온라인 마케터와 소상공인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집한 뒤 4주간의 전문 교육과 3개월의 마케팅 현장 활동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마케터는 온라인 상점 개설뿐 아니라 SNS 홍보와 주문, 리뷰 관리 등 마케팅의 전 과정을 맡게 됩니다. 춘천시는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와 냉장고를 지난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저온 냉동고에는 18만 7천 명분의 백신이, 냉장고 2대에는 18만 명분의 백신이 각각 보관되게 됩니다. 춘천 봄내체육관에 설치 중인 예방접종센터는 2,900세제곱미터의 규모로 예진구역과 접종구역, 이상반응 대기실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10일 시뮬레이션을 거쳐 오늘 15일과 16일 예방접종센터를 임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춘천형 혁신건설 사업에 대해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허구라며 비판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 시장이 공공건축물 건립과 민자협력 사업 등 2023년까지 3조 8천억 원대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 사업과 다를 바 없는 장항리와 진해리 간 도로 개선 등을 뉴딜 재생 사업으로 분류해놓고 혁신형, 미래형, 토목 건설 사업이라고 발표한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가까스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을 통해 춘천 서면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1시간 만에 한 야산에서 나무에 매달려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고 다행히 남성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